네, 반갑습니다. 종로학원 강북본원의 국어과 윤민 선생이라 합니다. 짧게나마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해서 재학생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핵심만 개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페이지.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이 내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인 학부모님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학생부 전형이라든가 기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이제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이 내신 시험이 그 수능과 분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내신은 암기 과목적인 성격이 강하고 수능은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면 벌써 뭐 한참 됐는데, 최근에는 학교 내신에서도 수능형 문제를 많이 내고 그것이 실제로 변별력 있는 그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서 내신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만큼 사실 또 수능을 그래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페이지 보시면은 고등학교 첫 내신 시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그룹핑이라는 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후에 고3 때까지의 그 학습 분위기를 또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어려워지는데, 수학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 차이를 많이 실감하셨을 것인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중도 크고요. 문법 공부를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치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5페이지 보시면요, 실제 그 출제됐던 중학교와 고등학교 문제들을 비교해서 몇 개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딱 보시더라도 1번부터 4번까지는 중학교 문제인데 굉장히 단답형의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번이 붙어 있는 아래쪽에 있는 문제, 고등학교 문제죠. 거기 보면 보기가 제시가 되고 선택지 문장도 굉장히 길죠. 어떤 그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6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고등학교 문제인데 보기가 주어지고 선택지에서 그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한 이해까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데, 재미있는 건 이게 그 수능 스타일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가장 암기 과목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요, 이 국어 영역 전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조차도 이제 수능 스타일로 내는 것이죠. 문학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문제가 수능 스타일인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은 사실 이게 수능 문제인지 내신 문제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과거하고는 좀 많이 시험 문제 유형 자체가 달라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교과서에 그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작품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외부 작품을 같이 곁들여서 문제 내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만 공부해서는 절대 상식인데 어느 수준 이상 3, 4등급도 아마 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나오는 샘플 문제 한 문제만 말씀드리면 그 11번이라고 붙어있는 문제 있죠. 실제 출제됐던 문제인데, 시험 범위, 교과서에는 김동리 소설 영마가 시험 범위로 들어와 있는데, 보기 1에 보시면은 그 영마 줄거리가 나오고요. 보기 2에 보면 해석을 넣죠. 이게 딱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입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그 밑에 보시면 그 이상의 거울이 이제 시험 범위 있는 겁니다. 위에 나온 문제랑은 별개입니다. 이상의 거울이 교과서 들어왔는데, 거울과 별개로 이상의 또 다른 작품, 이상의 그 작품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보기를 주고 그 적용을 하라는 문제죠. 이것도 딱 수능 스타일입니다. 그 뒤에도 보시면은 그 샘플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보기를 준다던가 외부 작품을 줌으로써 그 실제 감상 능력 자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공부가 결국엔 낯선 작품을 공부하고 아주 중요한 작품, 주요 작품들에 대한 감상력을 기르는 것이라서 이 공부가 없이는 이제 내신도 사실 어렵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9페이지 보시면은 고전문학의 양적 증가라는 제목 보이실 거예요.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비해서 이제 가사라든가 시조도 옛날 중세국어 문체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일단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11페이지 가시면요. 그 소위 말하는 고전시가에서 그 킬러 단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1 때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그런 단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문법은 기본적으로 좀 포함이 될 것이고, 중세국어라든가 관동별곡 같은 그 가사 작품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이제 상당수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작품들은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다른 작품과 이제 연계해서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관동별곡, 삼위인곡, 송미인곡, 상춘곡 이런 작품들은 필수이기 때문에 좀 괴롭더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이제 겨울방학이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뒷페이지 보시면은 관련한 5번째 내용으로서 수능국어로 변형한 문제 대비하기, 같은 맥락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연과정, 편의상 제가 연과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12월 말부터 해서 1월 달, 길게는 2월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그 겨울방을 끼고 있는 그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적어놨는데요. 읽어만 보면 사실 이것이 뭐 효율적인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만 말씀드리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장르 특성상 주요한 시인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참고로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과 별로 분류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또 그 주제별로 분류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시는 이제 시인별 특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핵심 시인 위주로 공부하는 것인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그 시인들, 여기 8명의 시인들은 뭐 시험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최소 10번 이상은 다 출제될 만한 그런 핵심 시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고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의 그 창작 경향 같은 거, 주제별로 좀 유형을 분류해서 학습할 거고요. 문법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기본 개념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14페이지에는 예비고1의 연간 커리큘럼도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뭐 겨울방학 수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 내용이 이제 학원에 직접 방문하시면 동일한 내용의 그 브로셔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수행하는 그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그런 호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검증된 그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신 만큼 책임지고 한번 열심히 지도해서 고등학교 생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